안녕하십니까, BMW 이재규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저희 BMW의 더 보스 끝판왕이죠. X5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이 X5를 좀 빠르게 다루고 싶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시승차 준비가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지만 좀 더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한번 오늘 영상도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앞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X5의 502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우리 BMW는 아시다시피 SUV에서는 X라인과 M스포츠로 구분이 돼요. 크롬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X라인, 블랙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M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봐도 좀 럭셔리한 분위기와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502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차종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X5 자체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 X5 안에 라인업은 가솔린 40i 30D,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X라인과 M스포츠로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502라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거기에 가장 또 하이 버전인 M60이라는 고성능 스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끝판왕 X5M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X5 502 라인이 40i 가솔린 모델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대형 SUV들은 아무래도 연비 자체가 조금 더 떨어져요. 또한 초반 가속을 붙이는 힘 자체가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힘에서 가솔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502에는 100km까지 갈 수 있는 전기 하이브리드에 탑재되어 있고, 추운 겨울철에는 사실상 80km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를 조금 고민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 5인승이냐 7인승이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X7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X5 안에서의 5인승과 7인승의 구분을 나누는 거는 하나예요. 리클라이닝 기능이거든요. 일단은 5인승 자체의 뒷시트는 고정형이고요. 7인승부터는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가격 차이는 사실상 크게는 없어서 니즈 중에서 가족 구성원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지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BMW에서 X3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한 모델이에요.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차량을 판매를 했고요. BMW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뭐냐고 했을 때 X5를 가장 넘버원으로 뽑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는 사실 X7입니다. X7을 타보시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더 보스 끝판왕 자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요, 제 고향 친구들이 좀 많이 샀어요. 첫 번째로 이 X5 502를 산 친구는 기존 GV80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가 차량 자체의 렌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반납 시즌이 거의 다 와가는 상황에서 무슨 차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우리 차는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GV80을 새롭게 다시 이제 렌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제 고향이 그 경북 구미라는 곳인데 친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반납 시즌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왜냐면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BMW 좋다는 너무 티가 나잖아요.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제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또 X5를 타고 있는 40i의 차주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X5 자체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 고려는 해봐라. 차를 사더라도 이재규한테는 안 사도 된다. X5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기분 나빠서 한마디도 안 하긴 했지만, 근데 그 40i 친구는 저한테 차를 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직업적인 치과에서도 있고 결혼도 했고 가족끼리 또 얘기도 나눠봐야 되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킥포인트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그 친구가 서대구에서 경북 구미까지 출근하는 거리가 25km 정도, 왕복으로는 50km 정도 되는데요.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했더니 출퇴근에 대한 유지 비용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병원 내에 있는 충전, 자가 충전으로 인해서 진료를 보는 동안 충전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족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의미로 엄청난 메리트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도 처음에는 렌트로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친구의 결정은 리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렌트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로 구매를 해서 너가 이 차량을 탔을 때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높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체인지,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때는 리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리스를 설명을 했고, 그 친구의 지금 만족도는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지금 X7과 X5가 치과의사협회에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한테는 그 친구한테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X5 더 보스 502라는 모델이 그 친구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프로덕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다 보니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올바른, 그 다음에 가장 메리트 있는 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지만도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친구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40i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벤츠를 구매를 하려고 했고 벤츠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어느 여행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X5 40i 차량을 시승차를 한 1박 2일 대여를 좀 해줘서 그 친구가 타보고 7일 정도 뒤에 계약을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BMW의 차량에 대해서 만족도가 X5 때문에 엄청 높아져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불러온 게 이 친구인데, 저희는 셋 다 친구인데 만족도를 설명하니 후기가 딜러가 아닌 실구매자가 후기를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의 니즈에 맞는 건 502에서 501을 구매했고, 이제 아무래도 고향 친구들이라서 뭐 너가 딜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저한테 견적 바로 받고 구매 안 합니다. 이 후기를 다룬 이유는 너무 팩트였고 킥포인트여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출고 고객님들에 대한 후기와 만족도는 상당히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1억대의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X5를 무조건 고려 대상에서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친구가 또 한 명이 있긴 한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볼보 XC90을 계약을 넣었던 친구에게 X5를 권했고 그 친구도 X5를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량은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일단 타고 있는 공도에 있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고, 주변 지인 중에 분명히 X5 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얘기를 물어보시면 만족도는 정말 제가 굳이 이 영상에서 막 이렇게 썰을 풀지 않아도 정말 고객님 바로 귀에 들어올 수 있는 만족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X5 차량에 대한 단점이 있으면 제가 항상 이 영상을 다룰 때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X5는 단점은 없어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단점을 알고 계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팩트를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 댓글에서 제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제가 무조건 그 고객님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BMW 이재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baby, what's the problem? I'm only picking up what you're putting down.